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삼산돌기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강의에서 내림굿을 꼭 받아야 될 사람, 그 다음에 받지 않아도 될 사람, 이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오해가 있는가 싶어서 보충을 해 드리자면, 어려서부터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하는 사람만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하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특별히 꼭 받아야 되신 분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증상이 어떤 분은 7살 전후로, 어떤 분은 17살 전후로, 어떤 분은 27살 전후로, 어떤 분들은 47살 전후로 이렇게 늦게 터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 시기적으로 보통 한 3, 4년을 앞두고는, 그때부터는 늘상 같이 말씀드리는 몸이 아픈 증상, 그 다음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뭐 이상하게 좌우지간 느낌이 몸에서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어려서부터 그런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뒤늦게 시작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비유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복기를 거쳐서 뒤늦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려서부터 잠깐 있는 듯 했다가 이게 소강 상태로 들었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다시 심하게 드러나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것이 있어야지만 무당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어려서 증상이 있던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경우고요. 어떤 경우에도 나 스스로 확신이 서 있으신 분은 반드시 받는 것이 좋다. 그것이 내 삶을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에 강의를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강의를 보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에 해당되는 부분에 나는 어려서부터 보이고 들리는 거 없었는데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꼭 받아야 되는 경우에 속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더 미루고 더 늦추고 하는 것이 결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 이어지는 것처럼 어떤 분한테 가서 선택을 해야 할 거냐, 그럴 때 내 삶을 통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 선택에서는 좀 신중하시라. 그렇게 제가 강의를 계속 이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좀 더 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산돌기도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삼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산 3개가 아니라 했죠. 산을 3개 도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당산이고, 이 당산이 상산으로 바뀌고 상산이 삼산으로 이 언어 발음이 바뀌면서 산 3개라고 오해가 일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굿을 하시는 분들에 국한되어서 아직까지도 한양굿을 이북굿이나 기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한양굿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또 신엄마나 신아버지라는 분이 한양굿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인왕산을 삼산도는 가장 핵심의 산으로 꼽았어요. 그랬을 때 인왕산이라는 거는
서울 경기 지방에서 적을 두고 살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삼각산을 주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왕산을 주산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원래 서울 한양을 수도로 정했던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삼국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대한민국까지 왔지만 조선시대라는 시대에 그 당시에 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라고 하죠. 이성계 태조실록에 보면 태조 4년에 연도로는 1395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600년 정도, 630년 정도 됐을 장지인데, 그래서 통상 우리가 한양, 조선은 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태조실록 4년의 기록에 1395년에 목멱신사를 건설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목멱이라는 말은 지금 한양 도성에 있는 남산을 가리켜요. 남산을 가리키는데, 남산의 원래의 이름은 목멱산이래. 목멱산. 이 목멱산이라고 할 때, 이 목멱이라는 말의 목은 우리가 남산이라는 말도 한양 도성에서 바라보면은 임금은 옛날부터 남면을 한다. 임금을 남쪽을 박아놓고 계신다. 그래서 남쪽을 그냥 남이라는 말로 안 쓰고 남쪽을 앞이라는 말과 같이 써요. 남쪽을. 그래서 앞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목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걸 마라고 그래. 마. 그래서 원래 목멱산에 우리 순수한 한글 이름은 마매산이라. 마매산. 이 마매산이란데, 이 마매산이랄 때 매라는 거는 우리가 산을 말하죠. 산. 예전에 그 어떤 속담 같은 게 있죠. 태산이 높다대 하늘 아래 매이로다. 이때 매라는 거는, 태산은 중국 허난성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북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데, 태산은 중국에서도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높은 산이고,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다. 태산이 아무리 높다 그래도 하늘 아래 높은 산이다. 그래, 하늘 아래에 있다. 이때 매라고 그런다. 매라는 것이 산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목멱산의 원래 이름은 마매산이고, 이 마매산을 한문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 한문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두라고 그래요. 이두. 우리 발음을 한문에 음이나 훈을 따라서 하는 거라서 이 목멱이라는 글씨를 쓰게 되는데, 이 목멱산 산신각이 목멱대왕을 모셔놓은 산신각이 남산에, 목멱산 산신에 목멱대왕을 모신 산신각이 여기에서 왕실의 제를 지내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원래 목멱대왕을 모셔놓은 산신각인데 국사당이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국사당이라는데, 이 나라의 스승을 모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스승을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무학대사가 죽어서 이 무학대사를 모시면서 나라의 스승을 모셨다고 해서 국사당으로 변했다는 설도 있고, 지금처럼 나라의 제를 지내다 보니까 국사당이라고 변했다고 하는 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인왕산에 있는 국사당은 원래 남산의 목멱대왕 산신각이었던 것이 국사당이라는 이름으로 변형이 되면서, 그것이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이 남산에 있는 국사당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 남산에 있는 국사당을 기둥뿌리 주축뿌리 돌까지 하나 그대로 뽑아서 원형을 복원해 놓은 곳이 인왕산이에요. 인왕산. 그래서 그 원래 국사당이 있던 자리는 일본 신사를 세워놓고 거기에다 일본이 믿는 천조대신을 모셔놨었고요. 지금은 그것이 없어져서 지금 남산 식물원이 들어서 있는데, 그 인왕산에부터 국사당이 있던 것이 아니고 남산에 있던 국사당을 인왕산으로 옮겨왔는데, 그 인왕산에 국사당이 가면서부터 그 이후에
무속인들이 한양성내 경기도구 서울구를 하시는 분들은 삼산을 도는 의미의 인왕산에서, 그때는 그러니까 삼산 돈다는 의미가 없었고요. 삼산 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때는 상산이라고 그랬어요. 상산맞이를 간다 그래서 상산. 인왕산이 삼각산보다 낮은 산인데 국사당이 그리 옮겨가면서부터 국사당의 상산을 맞이하러 간다 그래서 예전에 한양꽃을 하시던 분들은 물론 전국에 다른 산도 갔다 오기도 하지만 인왕산 국사당에 가서 고를 하는 것을 고하는 것을 가장 우선 가는 순서로 쳤다. 그래서 인왕산이라는 것은 서울 도성에서 바라볼 때 삼각산이 맨 뒤에 있어요. 근데 삼각산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산이란 말이에요. 아주 작은 산인데 이 작은 산이 서울의 주산 역할을 하면서 지금 산을 도는 상산의 개념으로 산을 돈다라고 했을 때 이 남산에 있던 것이 옮겨와서 남산은 한양 동선의 도성의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안산이라 이게 안산.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산은 배산이라고 하고 이 관악산은 저 멀리 보인다 그 조망한데 조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옆으로는 도봉산도 이게 쭉 산들이 둘러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멱산을 주산으로 돌던 남산의 어떤 그 문화가 이 인왕산 국사당이 인왕산으로 옮겨오면서부터 인왕산을 도는 걸로 다시 바뀌어서, 근데 지금은 한양성내에 있는 한양굿을 하시는 무당들도 인왕산에 가는 의미도 지금은 조금 퇴색이 돼서 대부분 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아직도 이 전통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역시도 30년 전에 제가 내림굿을 받아서 무당이 될 때 저도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서 인왕산에 국사당 가서 국사당하면 이제 도장을 찍거든요. 이렇게 도장 물고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삼산을 돈다는 의미도 시대적으로 변천을 해 가면서 지금 지난 시간에 삼산돌기를 설명을 할 때 삼산을 그러면 세 군데 산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이 전국에 있는 우리 지금 무속인 여러분들이 그럼 이 세 군데 산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것이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서로 논란이 많고 서로 나는 이 말이 맞다 나는 이 말이 맞다라고 하는데, 그거 역시 제가 항상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에 살 때는 내가 만약에 대전에 태어났으면은 충청도 대전에 태어났으면은 지금부터 100년 전만 따져도 70년 전만 따져도 더 올라가서 200년 뭐 1000년 올라가면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부터 100년 전만 따져도 나는 충청도 대전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충청도 대전에 있는 산 이외에는 가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전라도 목포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면은 전라도 목포 이외에는 다른 산을 가볼 수가 없어요. 혹시 가면은 여기서 월출산이나 영암에 가볼 수 있다든지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지리산까지도 왔다 가는 것이 정말로 길거리에다가 등짐 지고 보짐 지고 쌀 지고 먹을 거 해가 지고 집신 신으면 집신 한 20켤레 30켤레 바꿔 신어가면서 최소한 일주일 열흘의 여적을 삼아서 갔다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경상도 태어나신 분이 태백산까지 왔다 가려면은 이거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조선시대에는 호패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호패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호패를 지방에서 발행을 하는데 여기에 무슨 동 누구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다른 데 만약에 가면은 잘못하면 유랑민 취급을 받아요. 이 보부상이나 등짐 지고 보짐 지고 다니는 장사꾼들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면 유랑민 취급을 받아. 그래서 다닐 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본향산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본향이라 할 때 본이라는 건 또 이렇게들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김해김씨다. 그럼 김해김씨면은 이 김해김씨가 원래 태어난 고향이 전라도라고 해도 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나고 엄마도 여기서 태어나고 할아버지 여기서 태어났어도 김해김씨니까 김해가 본이라고 김해를 갔다 와야 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하동정씨인데 하동을 갔다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본이라는 것도, 본향이라는 것도 성씨의 본이 아니라 아버지가 태어나고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곳을 본향이라고 하는데, 이 본향도 지금은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그 다음에 본향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선산이 그대로 다 유지되어 있고 거기에 집성촌을 이루어서 살 때고, 아까 어제 영상에 보여준 것처럼 저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은 어떻게 한 번도 못 가보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태어난 곳, 내가 태어난 곳, 이 성씨가 김해김씨다, 전준이시다 그러면은 전주를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정말 미치고 발딱들이거든요. 또 남자가 박수를 해서 남자가 신을 났든 여자가 보살을 해서 신을 받든 대주본향, 본향, 기주본향을 가야 된대. 그런데 만약에 대주본향이라면은, 여러분들 대주본향이라면 대주가 태어난 곳은 어쨌든 대주든 보전, 내가 태어난 곳은 고향이잖아, 고향. 그러면 본향이라면은 아버지 엄마가 다르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그래서 고향으로 해서 부모가 다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버지가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엄마가 경상도에 태어났으면은 전라도 가야 되고 경상도 가야 돼. 그럼 엄마도 아버지도 전라도 사람이면 전라도만 가야 돼. 나도 여기서 태어났어. 그러면 삼산이 아니라 결국 산이 하나가 되잖아. 이렇게 따져도 저렇게 따져도 산을 세 개를 갔다 와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맞춰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고 엄마는 전라도 사람이면 나는 대신에 충청도에서 태어났어. 그럼 충청도에 하나, 전라도에 하나, 경상도 하나, 이런 경우에 삼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도당산 한 군데를 가면 된대. 그럼 도당산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는 도당인지 구슬하는 당일날 도당인지, 그럼 살고 있는 도당을 하나 갔다 오고 구슬하는 도당을 하나 갔다 오고, 그럼 이 중에서 본향이라고 하나만 갔다 오면 되네. 아니면은 살고 있는 곳하고 굿하고 있는 동안 어떤 경우는 다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인천에 살면서 인천의 굿당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 내가 인천에 사는데 저기 경기도 안산에 있는 굿당을 이용할 수 있고, 내가 사는 것은 부천에 살지만 충청도 계룡산에 가서 굿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이거 역시도 합리적으로 숫자 3개에다 끼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까지도 삼산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삼산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의 의견은 그냥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약에 내림굿을 해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이게 삼산이 맞다면 그냥 그분의 말을 듣고 따라가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만약에 삼산을 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지금 많은 분들이 내림굿이 잘 못 돼서 내림굿 과정에서 제대로 신을 못 받아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도 삼산을 도는 것이 잘못됐고 삼산을 안 돌아서 굿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굿 속에서 나한테 오는 내조상님을 제대로 합의받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굿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의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굿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2강도 보시고, 또 1강의 삼산돌기의 첫 번째 강의도 한번 보시고, 또 이어지는 강의도 한번 보시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으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섭대 정보사 정대합니다.